자, 두 번째 시간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조건문, 반복문 할 때에 비해서 갑자기 난이도가 좀 확 오른 느낌이죠.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바는 거의 이 객체가 전부예요. 얘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이 객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배열은 그냥 객체의 일부일 뿐이에요. 자, 이따가 설명을 하다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객체 첫 단추를 깨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이건 복습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럼 뒤에 수업을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객체를 시작을 했고 저희가 자바2 간단한 게시판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객체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객체는 이 그림, 사실 이 시각화, 이 그림만 잘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이 안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그림이 잘 떠오르고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도 이 그림이랑 유사하게 표시를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정도만 돼도 사실 여러분들이 객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그린다면, 그러면 사실 이제 뒤에 나올 객체들은 이거를 조금 더 변형하고 조금 더 변형하고 활용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 기본 객체의 기본은 이게 다예요. 객체 만들고 변수에다 넣었을 때 이렇게 리모컨 전달해주면서 연결되고, 그 연결한 걸로 그 리모컨 조작해서 객체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코드들, 앞으로 써내려갈 코드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이거예요. 이 객체를 활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조금 약간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약간 이러고 계시지 말고, 어려운데? 했으면 어려운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조건문, 반복문, 그거는 사용법을 모르겠다, 문법을 모르겠다 하면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근데 객체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구글링을 해도 못해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 구글링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보고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건문이나 반복문은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가져다 쓰고 그 안에 내용만 우리 걸로 바꿔주면 알아서 값이 나와요. 얘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똑같을 리가 없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거니까. 정말 운 좋게도 똑같은 걸 찾았다면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를 내 걸로 응용을 해야 돼요. 근데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응용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글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객체의 기본 이제 이런 구조 개념은 좀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고, 이 그림을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을 따라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펜이나 노트 같은 걸 챙겨와서 해보셔도 돼요. 어떻게든지 시각화를 하면서 내가 빠르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지금 열심히 첫 시간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린 이 내용이 결국은 얘네잖아요. 얘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없다고 하고 지금 이만큼이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 그림을 떠올릴 줄 알면 어느 정도는 성공해 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이거 뭐죠? 자, 이렇게 얘 뭐죠? 네, 변수예요. 얘 뭐죠? 정수들이라고 예언을 한 거죠. 이 array라는 변수에는 정수들밖에 넣을 수 없어 라고 얘가 예언을 하면서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제약을. 그 변수한테 지금 당장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로 에러가 나잖아요. 정수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변수를 만들어 놓고 좀 실수들을 넣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올려보면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래요. 실수들은 int 정수들이 될 수가 없대요.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결책을 보면 타입을 이 array의 타입을 더블로 바꿔주겠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변수에 제약을 거는 예언을 하는 그런 역할이고, 이게 변수였고, 자, 얘는요? 네,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 new 한 번 할 때 객체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new가 두 번 되면 객체 두 개인 거죠. new가 세 번 되면 세 개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코드 안에 new를 한 번 쓸 때마다 객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new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인 거고, 얘는요? 얘는 뭐 제가 이 숫자를 통해서 뭐 방을 나누는 개수, 크기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정수들, 똑같은 정수들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죠. 얘는 지금 만들 객체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 이 객체가 이 네모를 원으로 만드는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그냥 저희가 그냥 시각화를 하기 위해 표시한 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객체 안에 담길 데이터의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정수들만 담길, 여기서 예언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얘는 그 모양이고, 요 안에 숫자가 실질적으로 방 개수를 지정해주는 크기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보고, 이 한 줄을 보고 내가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 각각의 역할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각화까지 돼야 돼요. 지금 배열 객체는 객체에서 되게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객체 중에서 되게 쉬운 부분에 속해요. 나중에 쓰일 객체들은 조금 더 구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잘 잡아두셔야 돼요. 이 기본을,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 놓으셔야 앞으로 이제 수월해질 거니까.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객체는 뭐랑 같다 그랬죠? 맞아요. 폴더. 네, 객체는 폴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저희 폴더 왜 쓰죠? 연관성 있는 파일들을 묶어서 관리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객체는 왜 쓸까요? 폴더랑 똑같죠. 연관성 있는 이런 애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엄밀히 따져보면 그 이유가 변수에 있어요. 변수한테. 객체를 쓰는 이유는,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죠. 만약에 이 변수라는 애가 값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었으면은 이렇게 객체 만들어서 뭐 연결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 할 필요 없이 그냥 얘한테 값 여러 개 넣어놓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하고 싶으니까 객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객체가 있는 거고, 실제로 옛날에 객체가 존재하기 전에, 객체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그게 실제로 설계가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쓰여야 될 데이터가 20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각각 존재해야 되는 데이터가 200개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정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면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쭉 만들고, 그럼 마지막에는 200개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199개까지, 이러면 200개니까 요 사이에는 뭐 쭉 생략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변수를 가져다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엔 실제로 이렇게 했었어요. 아주 옛날에 초기 프로그래밍 당시에. 그때는 객체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기 전이니까 이제 데이터를 하나밖에 못 담는 이런 변수한테 여러 개를 못 넣으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각각 다 변수를 만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불편해서 하나로 묶어서 쓰고 싶어,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나온 게 객체고요. 그리고 그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에 이제 최적화된 게 자바예요. 자바. 뭐 다른 C 언어나 파이썬도 이제 다 객체 지향이에요. 근데 이제 자바가 약간 뭐랄까 객체 지향의 대표 같은 느낌이에요. 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누가 더 먼저 했고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자바는 무조건 객체 지향, 이게 약간 메인이에요. 자바에. 그런 개념이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아까 A1, A0부터 A199까지 만들었던 그 변수들 필요 없고 이거 한 줄로 끝난 거죠. 그죠? 여기서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실제로 램이라는 애가 컴퓨터에 존재를 하죠. 얘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램은 뭐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거를 그림판으로 보여드릴게요. 나눠져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이거 쓰기 전에 이거일 때 얘랑 지금 얘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용법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이거일 때 그림판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램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 이제 뭐 컴퓨터 조립 같은 걸 해보시거나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램은 뭐 실제 크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얘는 이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제 보관될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용량을. 실제로 보면은 뭐 8기가, 뭐 16기가, 32기가, 램은 이런 식으로 단위가 끊어지잖아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다고 했을 때 이 변수, 이 인트 변수 하나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4바이트예요. 그럼 이 변수 하나를 만들면 이 램이라는 용량 안에서, 램이 가지고 있는 용량 안에서 4바이트만큼을 할당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200개를 만들면 4바이트짜리 200개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램이. 이 공간을 얘가 가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할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땅을 샀다고 그 땅이 원래부터 내 거였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그 땅의 주인이 된 거지 원래부터 내 땅이었고 내가 구매를 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거를 내가 구입을 해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램 안에는 이런 용량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안에 4바이트만큼 할당을 받아서 얘가 존재하는 동안 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기가짜리래요. 작은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2기가짜리밖에 못 쓴대요. 그러면 이 4바이트짜리를 뭐 200개를 뭐 한 4번 더 했어요. 그럼 4바이트 200개면 800바이트거든요. 그럼 800바이트를 4번 반복하면 3200바이트죠. 그러면 2기가한테 3200바이트면 생각보다 큰 용량이에요. 그럼 이렇게 쌓였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더 짜서 더 쌓였어요. 이러다 보면 램이 꽉 차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컴퓨터가 느려지고 쓰다 보면 갑자기 그냥 꺼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가 이제 잠식이 당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많이 불편한 거죠. 이제 쓰는 것도 귀찮고 하나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귀찮고, 이것 변수들 다 각각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갖다 쓰니까 이름에서 오타나면 또 다른 변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서 객체라는 게 나온 거고, 이렇게 만들어도 실제로 이 안에 데이터를 200개를 넣으면 얘처럼 용량을 가져가요.
사실 할당은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기가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램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고요. 그 안에서 할당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저희가 만드는 변수는 이 아래쪽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객체는 이 위쪽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데이터상의 이 거리는 엄청 멀어요.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엄청 멀다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ARR한테, 어레이한테 뭔가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0번에 뭐 10 넣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게, 여기 ARR 어레이가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서 할당을 받을 거니까. 그럼 객체는 여기 있겠죠. 어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서 얘를 직접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리모컨이라는 게 생겼고, 그 리모컨을 받아서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를 직접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얘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변수에 담아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변수에 담겨지는 건 리모컨인 거죠. 객체가 담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가 잘라져서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여기 그대로 있는 거고요. 얘가 가지고 있던 리모컨을 원격 조정으로 할 뿐이죠. 우리가 받아서. 제가 이 빔 프로젝트 리모컨으로 빔 프로젝트를 여기서 조정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할 때, 전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얘가 일종의 예언을 하는 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변수에 제약을 걸어주는 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타입이잖아요. 얘네 지금 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불린 이런 것들 8가지 기본 타입이죠. 얘네들은 이런 기본 타입도 그렇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얘를 자, 얘네는 기본 타입이고요. 얘네는 기본 타입이 아니죠. 이거 다르잖아요. 이 대괄호 2개 넣으면 들이죠. 들, 복수. 그래서 우리가 배열로서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네들도 다 똑같이 얘네들은 일종의 예언을 하는 거고, 이 변수에 제약을 걸어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바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변수 앞에 이렇게 타입 적어주는 이거를 최상위법이라고 해요. 최상위법.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럼 이 A라는 변수한테는 죽어도 이 정수를 벗어난 다른 값은 당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법이죠. 최상위법. 그런 개념인데, 내가 이 A라는 변수를 정수형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진짜 어떤 깡패가 와서 날 때려 죽이려고 해도 여기에는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당장 뭐라고 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내가 불린 논리형 타입으로 논리형 타입들, 논리들이라고 만들었어요. 타입을. 그래서 B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정수들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되죠. 얘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최상위법.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자바2 넘어가서 그 내용에 나올 때, 자바2 가기 전에 나올라나?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랑 이 뒤에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건 사실상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면은 그때 한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고요. 정수들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 크기는 3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출력을 하면 여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요. 이걸 그림을 시각화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30분까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시각화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객체 하나가 있죠. 얘는 어레이고요. 정수들이라는 타입이죠. 얘는 배열이고, 그리고 요 안에 리모컨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배열을 만들 때 리모컨이 생성이 되니까. 그리고 얘가 복사돼서 변수 안에 들어있을 거고,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열에는 방이 3개가 있겠죠. 여기서 크기를 3으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 방들의 고유 번호가 012라고 해서 인덱스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리모컨 클릭해서 10 넣었고요. 또 클릭해서 20 넣었고요. 클릭해서 30 넣었고요. 클릭해서 40으로 바꿨죠. 자, 지금 이 상태가 나오셨어야 돼요. 이 그림.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출력됐을 때 각각 뭘 뱉을까요? 뭐가 출력될까요? 네, 10, 20, 40이죠. 30은 들어갔다가 뒤에 40 얘를 써줌으로써 30이 지워지고 40이 들어가는 거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방도 값을 하나밖에 못 넣어요. 방 하나에 값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방 하나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변수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0번 방에 10과 20 이렇게 못 들어있어요. 얘도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변수랑 똑같이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뒤에 들어온 값이.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출력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콘솔에. 네, 30, 10, 20, 40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2번 방에 30 넣고 나서 40을 넣기 전에 먼저 출력을 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3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으로 2번 방에 40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0번 방, 1번 방, 2번 방 다시 출력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개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돌리면 오류가 나요. 오류가. 이게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말이 자꾸 이렇게 섞이는데, 정확히 따지면 에러랑 오류는 다른 거예요.
에러는요 시스템적인 에러라서 자바 여기 이클립스 안에서 빨간 줄을 뱉으면서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게 에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디버그 모드로 바꾸겠냐 물어보는 얘 이거 같은 경우는 익셉션이라 그래서 오류예요. 오류. 일종의 오류고 예외라고 해요. 우리는 그거를 자바에서는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노하고 여기 찍혀 있는 걸 보면은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 이 익셉션이라는 게 의미가 예외예요. 나중에 뭐 하시게 되면은 뭐 트라이 캐치 이런 것도 배우실 텐데 이제 그거는 고의적으로 예외 처리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문법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얘 뭘까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에러 같은 경우는 아예 실행이 안 된다고 했고요. 지금 오류나 예외 이런 애들은 실행을 했을 때 뭐 디버그 모드를 바꿔주겠냐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외나 오류는요 자바가 실행을 일단 시켜요. 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바가 실행을 시키는데 실행을 시켰을 때 야 해보니까 안 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익셉션들이에요. 그래서 에러랑 예외 오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저도 설명할 때 이런 말들이 좀 꼬일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좀 다르다라고 개념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웃 오브 바운즈 그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인덱스 우리 인덱스가 뭐였죠? 인덱스 얘네잖아요. 방 고유 번호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거죠. 우리가 3이라고 크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방이 3개예요. 그 방한테는 고유 번호가 지정이 돼 있었고 각각 0번, 1번, 2번 방이 3개니까 0번, 1번, 2번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했죠? 3번 방에다가 뭔가를 넣겠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3번 방 있어요? 3번? 없죠. 방도 없는데 그 방에다 뭔가를 넣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념적으로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얘를 좀 더 세분화를 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도 없는데 뭔가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되잖아요. 배열에서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빨간 줄 에러가 안 나와요. 근데 실행을 시켰을 때 자바가 돌려보고 야 돌려보니까 3번 방이 없더라 라고 예외를 뱉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제 저런 그 예외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제 공부하는 중이고 이해를 하는 중에 이런 실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면서 예외가 뜨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올바른 수정이 가능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60 나오죠. 60. 왜냐면 얘 변수로서 쓰인 건가요? 얘 값이죠. 값 얘잖아요. 10 얘도 20 얘도 30이죠. 그쵸? 얘가 리모컨 클릭해서 영문방에 있는 값에다가 10을 넣은 거잖아요. 영문방에다가 10을 넣은 거잖아요. 지금 이 한 줄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 영문방에 들어있던 값을 그냥 가져온 거죠. 리모컨 눌러서 영문방에 뭐 있어? 해가지고 영문방에 있는 값 10 가져온 거죠. 여기도 20 가져온 거고 30 가져온 거니까 그게 연산이 돼서 얘는 6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AVG라고 쓴 이 변수는요, 에버리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썸에 이 AR 어레이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모든 값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은 총합 나누기 총 개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우리는 방이 3개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얼룩이 졌어요. 그래서 이게 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방번호 여기도 안 보이고요. 그냥 어레이라는 애한테 이렇게, 얘는 이제 뉴 정수들 했으니까 일단 정수 배열인 건 알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10, 20, 30이라는 값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썸이 60이 출력된 것까지는 알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3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숫자죠. 10, 20, 30이 써있는데 썸이 60이래요. 그럼 얘네가 전부일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4였고 여기 3번 방에 0이 들어있었대요. 이런 평균은 달라지죠. 우리가 여기다 적을 수 있는 이 3이 얘네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 크기 지정한 거랑 여기 리모컨 조작할 때 이 방번호들 모르는 상태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적는 이 3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의 값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숫자로서 아니면 뭐 그 값 그대로를 넣어주는 거는 이제 보통 하드코딩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거는 하드코딩이에요. 값을 박아버린 거죠. 뭔가 연산이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어떠한 값을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이거 이렇게 배열 객체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건 리모컨이 있죠. 이 리모컨 안에 우리가 이 리모컨 눌러서 이 0번, 1번, 2번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 셋 조정하는 거 말고 이 리모컨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기능 중에서, 자, 제가 아까 전에 점 찍으면 뭐라 그랬죠? 리모컨 눌러서 뭔가를 이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점 눌러보면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0번, 1번, 2번 우리가 만든 방들, 여기서 숫자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만든 방, 얘네 컨트롤하는 걸 제외하고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 중에 우리는 얘를 쓸 겁니다. 랭스. 그래서 array.length 라고 해주면 얘는 이 array의 길이를 반환해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거는 얘예요, 얘. 자, 세 칸이 있죠? 0, 1, 2, 세 칸이에요. 지금 여기서 써준 이 3 때문에 칸을 3개로 나눈 거죠. 인덱스는 0, 1, 2고 칸은 3개예요. 그 상태에서 얘 총 길이, 총 칸수는 3이죠, 3. 다시 이 그림으로 오면 총 방의 개수는 3이죠. 랭스는 총 방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고
얘를 자 이래도 썸은 지금 60이죠. 그죠? 얘도 썸은 60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요, 출력을 안 했구나. 15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알아서 4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왜? 총 길이는 4니까. 얘가 100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가 지금 100이에요. 100. 얘는 뭐예요 그러면? 100이에요. 100. 얘는 그냥 총 길이, 총 방의 개수니까 여기에 지정해준 이 숫자랑 얘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방 개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써준 숫자잖아요. 여기서 방 개수를 정했어요. 그리고 얘는 그 방 개수를 가져올 뿐이에요. 자, 그럼 헷갈리실 텐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100이죠. 이 랭스도 100일 거고요. 그럼 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는 몇부터 몇까지예요? 네, 0부터 99인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총 길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인덱스의 끝번호는 총 길이 마이너스 1이고, 이 랭스는 그냥 총 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정한 얘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인덱스랑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초반에. 근데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배열을, 그 객체를 만들 때 쓰는 이 숫자는 총 방의 개수다. 그렇고 총 방의 개수는 랭스로 쓸 수 있다. 이거 리모컨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인 랭스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 객체, 이 배열 객체의 총 길이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객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배열을 배우고 있어요. 배열은 객체에 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도 사실 많이 준 거예요. 자바에 존재하는 객체라는 거를 범위를 잡아봤을 때 진짜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배열은 사실상 이만큼도 안 돼요.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바깥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다른 객체들을 더 배워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여러 개가 있고 뭐 더 크고 어렵고 하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 맥락은 똑같아요. 객체니까. 배열도 객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 수많은 객체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앞으로 배울 객체들도 비슷한 개념이고 단순히 좀 구조가 다를 뿐이다.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 줄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얘는 인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객체랑 연결할 ARR, 얘를 들어갈 수 있고로 할게요. 그리고 new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가고 있는 거죠. 인트들만 들어갈 수 있고 객체랑 연결할 변수를 만든 거고 ARR, 그리고 new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 거고요. 해당 객체는 인트 3개가 들어갈 수 있다. 얘는 지금 여기서 3이었으니까 그래서 3개인 거죠. 여기 지금 숫자를 3을 넣어줬으니까 얘가 100이었을 때는 여기가 100개겠죠. 그리고
객체 내부에 리모컨을 복사해서 ARR 변수에 넣겠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결하겠다, 아니지, 리모컨이니까 넣겠다가 맞겠네요. 리모컨은 넣는 거고, 실제로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게 리모컨이니까 얘는 실제로 넣는 거고, 얘를 만약에 객체를 ARR 변수에 라고 썼으면 연결하겠다가 맞겠죠. 이거를 좀 다른 의미로 객체를, 해당 객체를 지금 얘는 같은 의미죠. 오늘 저번 시간이랑 오늘이랑 이제 객체 배열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좀 다뤘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거 잘 모르겠으면 요거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얘랑 그림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일단 기본은 이해를 하신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쉬는 시간 끝나고 화면 보시면 화면에 제가 뭔가를 띄워 놓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 가졌다가 3시 5분부터 다시 할게요.